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부분이 농작물 손해평가, 논작물 손해평가 보험공사 그 계산식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난이도가 난해한 부분이에요, 지금이. 제가 이 이상은 제가 어떻게 쉽게 제 능력으로는 이렇게 더 쉽게 말씀 못 드려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셔도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라고. 대부분의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감귤에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신다고. 안 된다고 진짜. 예,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지나가시면 굉장히 많으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하시라는 대로 하면 문제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니까 여러 번 하시라고 여러 번. 아셨죠? 대기 가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계셔요. 한두 번 들어보니 이해하겠어. 문제 풀어보니까 되겠어. 풀려 문제가. 그리고 나서 아, 나 다 알았네. 그러고는 넘어가시오.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더라도 지겨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아셨죠? 또 공부해 보시오. 아직 필기 안 하셨죠? 하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 동영상 보실 때 그때 끊고 하고 다시 보시라고요. 아셨나요? 실판 보시면 저기 지금 요 내용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종합형 과시손해조사를 한 경우에 피해 발생한 거예요, 안 한 거 지금? 했으니까 하겠죠. 피해 발생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이 색깔로 제가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표본 포기를 설정해 드릴 거예요. 표본 포기를 이렇게 설정을 먼저 다 해요. 그리고 앞뒤로 몇 포기씩? 2포기씩 추가해서 총 5포기를 뭘로 한다? 표본구간 하나의 표본구간으로 한다. 그래서 표본구간의 개수와 표본 포기의 개수는 어쩐다? 둘이 같다. 하지만 전체 표본구간의 개수는 어쩐다? 25개가 된다. 되셨나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 그리고 3번, 4번, 5번입니다. 살아있는 결과모짓을 조사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냥 가지가 몇 개 달려있는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100개가 나왔어요. 가지는 표본 포기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각 폭에 다 달려있는 거죠. 그럼 25개의 25포기를 조사해보니까 몇 개 달렸다? 10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당 뭐 한다? 평균을 세보니까 몇 개 있다? 4개가 나온 거. 몇 개 나왔다? 4개. 왜 이렇게 돼 있냐 보니까 나중에 이제 표준 결과모지수, 평년 결과모지수 있는데 그게 이제 포기당 평균입니다. 평년 결과모지수나 표준 결과모지수 나오거든요. 그게 포기당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당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름을 다시 말하면 뭐 한다?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로 한다. 4번, 5번, 3, 4, 5번이죠. 5번에 보시면 여기는 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자, 전체 열매수와 표본 포기에서 전체 열매수와 임의의 예수를 선정하여 각 송에당 달려있는 전체 열매수와 뭘 한다? 피해 열매수 하는데 그때 피해 열매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수정 분량이에요. 그래서 100개다 40개다 그러면 100분의 40 하면 뭐 얘가 수정이 불량된 거죠. 근데 이렇게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 피해가 없더라도 복분자는 몇 퍼센트 수정이 안 된다? 15%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얘를 빼면 저기 있는 자연재해 조수 화재로 인한 피해율만 나오겠죠. 그게 몇 퍼센트? 25%. 그럼 누구에 대한 25%냐? 달려있는 가지에 대한 25%가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죠. 얘가 수정이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 그리고 보고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뭐지 쓰면 돼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얘는 이 한 개가 뭐다? 우리는 수정이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 그러면 4개에서 한 개 빼면 수정된 거 나오겠죠? 몇 개 나왔어요? 3개. 그게 언제부터 수학이 가능한 거예요? 6월 1일부터 수학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직 100%안 됐을 거예요. 조금 더 지날 겁니다. 자, 요 과정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동영상을 꼭 복습하시라. 34페이지 보시면 이때 피해가 발생할 때 하는 조사입니다. 피해하는 조사.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 밑에
조사 방법에 4번 자녀 수확량 비율 적용을 위한 기준일자 확인 보이시죠? 거기하고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5번 표본조사에서 괄호 3번만 괄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번 표본조사에서 5번 표본조사에 뭐예요? 괄호 3번에 표본송이 조사 보이시죠? 거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이론 문제도 거기만 나올 거니까.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똑같은 다시예요. 표본 폭이 몇 개 있어요? 5개. 이 5개에서 첫 번째 전체 열매 수 100개 수확 가능 열매 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걸 꼼꼼하게 할게요. 1번 사고 발생일 6월 10일. 두 번째 대상 재는 우박이라 할게요. 우박. 세 번째 그 페이지 맨 아래 진한 것이 보시면 표본송이 조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각 송이당 달려있는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를 조사한다. 보이시나요? 자, 적어볼게요. 그러면 전체 열매 수와 수확 가능 열매 수예요. 거기에 괄호에 보시면 전체 열매수의 전체 개화수 되어 있죠. 수확 가능 열매수는 전체 결실수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얀색으로 나오든가 노란색으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나온다. 조건이 같은 말입니다. 전체 열매수를 제가 100개 라고 잡고 수확 가능 열매수를 제가 40개 잡아볼게요. 100개, 40개. 40개.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자, 첫 번째 100분의 40을 해봤어요. 100분의 40. 얘는 6월 10일 날 우박이 떨어져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예요? 여기가 0.4니까 40%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보셨나요? 자, 얘 이름이 뭐냐 보니까 결실율입니다. 뭐라고요? 결실율. 몇 월 며칠 날? 6월 10일 날. 뭐 때문에? 우박 때문에 생긴 결실률이 몇 퍼센트다? 40%다. 되셨죠? 까지? 그런데 6월 10일 날 6월 10일 됐을 때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차근차근 수확해 간다겠죠? 그러면 6월 1일 날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6월 10일 날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율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평범한 날씨일 때. 되셨나요? 자, 그러면 6월 10일 날 남아있는 수확량의 비율. 얘를 보고 우리가 자녀 수확량 비율을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녀 수확량 비율.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표 하나 있죠? 표 하나 그거 별표 쳐두시고 외워야 됩니다. 지금 외우시라는 말 안 할게요. 지금 요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6월 10일 날 계산해 보면요. 자녀 수확량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65%가 나와요. 되셨나요? 칠판 보시고 다시 6월 10일 날 남아있는 수확량 비율은 몇 퍼센트? 65%. 자,
이 40%는 우박이 왔을 때 수학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실제 40%고. 65%는 재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럼 이만큼 수학할 수 있는데 이만큼이 몇 개 수학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65%에서 40%를 빼면 몇 퍼센트 남아요? 25% 남네요. 그럼 얘는 수학이 증가한 거예요? 수학이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죠. 얘를 보고 우리가 수, 확, 감, 소, 반, 산, 개, 수라고 해주는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5%가 수학이 감소한 거예요. 되셨나요? 감소한 거. 왼쪽 그림 다시 그릴게요, 제가. 5월 30일이고 6월 1일이에요. 되셨나요? 아까 제가 지웠을 거예요, 마을. 지웠단 말이에요. 그때 기준 포기당 평균 살아있는 결과물 일수 몇 개? 4개였죠? 그 다음에 수정 안 된 게 몇 개? 1개였죠? 수학이 가는 게 몇 개? 3개란 말이에요. 그럼 6월 3일 날 만약에 4개가 있고 1개 있으면 빼면 몇 개 나와요? 나오죠? 이 3개가 6월 3일부터 수확할 수 있는 가지의 평균 개수란 말이에요, 지금. 되셨나요? 그러면 이 3개에서 이만큼이 수확이 감소한 거예요. 몇 개에서? 3개에서 이만큼 수확이 감소한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3개에서 네 번째 3개 곱하기 0.25를 하니까 얼마? 0.75개가 나오죠. 얘 이름이 수확이 감소한 가지의 개수겠죠. 얘는 수확이 가능한 거니까. 얘만큼 수확이 감소이잖아요, 지금. 얘 이름이 수확 감소 환산 보사 결과 모지수. 제가 이래서 복분자 제일 싫어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0.75개만큼 수확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사고가 종합위험에 사고가 있으니까 4개가 나오고 1개가 나와서 3개가 나와서 이 3개는 이때부터 수학이 가능한 거죠. 문제는 뭐냐? 사고가 없을 때. 그러면 종합위험 과시손해损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4개니 1개니 그 조사 자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수학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 이때 수학할 수 있는 게. 사고 없으니까 맨 처음에 이 과손에서 수학할 수 있는 가지수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름이 평년 수확량 착과량이 아니라 평년 결과 모지수예요. 정의는다 그럼 평년 뭐시기 하시면 됩니다. 얘가 5개라고 계약하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1일날 수학할 수 있는 몇 개? 5개. 이해되셨나요? 여기에서 이만큼 수학이 어디 있어? 이 5개에서 이만큼 수학이 감소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학 감소 환산 교사 교육수는 5 곱하기 얼마면 돼? 0.25를 하면 된다고. 되셨나요? 다시 이제 갑니다. 이제 조금씩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사고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나 수정 불량 환산 개수 조사 자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수학이 가능한 놈이 있겠죠? 그 놈이 뭐냐고? 평년 결과 모지수란 말이에요. 그게 평년 뭐식이란 말이에요. 얘가 5개라. 그럼 이때 5개에서 이만큼 수학이 빠져든 거라 지금. 5개 곱하기 얼마? 0.25 한 개 얼마다?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국 수학이 감소된 가지 개수. 근데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기준이 나오겠죠. 몇 개? 4개. 수정 안 된 가지수가 1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수학이 가능한 게 몇 개?
3개. 여기는 3, 0.25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수학이 감소된 가지의 개수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수학이 감소된 가지의 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설명은 다 끝났는데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어디 보시냐? 저 뒤쪽에 이론 문제는 지금 안 푸셔도 됩니다. 108페이지 보시고 108페이지. 9번 문제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 생각만 해주세요. 지금 못 풀겠다 그럼 생각만 하고 계십니다. 생각만 하고 계셔도 무방함이니까 한번 보시고. 아, 보시게요. 포인트는 얘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조건은 쉬운 것들이고 1번에 보시면 표본 구간 수가 10개라 그 말이죠, 지금.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내야 될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표본의 포기수는 몇 포기예요? 10포기. 맞죠? 표본 구간의 총 포기수는 몇 개? 50개. 50포기. 보셨나요? 거기에서 얘가 달려있는 거죠,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 살아있는 가지수. 300 나누기 얼마? 50. 6개. 맞나요? 두 번째. 수정이 안 된 비율. 수정 분량, 환산 개수. 자, 400분의 150 빼기 0.15. 0.15. 해보니 0.225 나오네요. 0.225. 22.5%. 되셨죠? 그럼 전체 몇 개? 그 중에 이만큼 수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세 번째 그러면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물 수정된 거 안 된 거? 수정이 안 된 거. 수정 안 된 가지수. 그러면 6 곱하기 얼마? 0.225. 되셨나요? 얼마 나오냐? 1.35개.
그러면 6월 1일 수학 가능 가지수는 몇 개 나와요, 그러면? 6개에서 1.35개를 빼면 되죠? 맞아요? 얘는 수정, 이 전체고, 얘는 수정이 안 된 거니까, 전체에서 수정 안 된 걸 빼버리면 수학이 가능한 거 나오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109페이지 보시고, 물음 1번만 풀어보세요. 물음 1번. (6월 10일) 옆에다가 65% 적어놓으세요. 65%. 조사일은 지워버리세요. 조사일 6월 7일은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6월 7일 지워버리세요. 이거 말씀드려야 될까? 한번. 수학 감소 환산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적어보시고요, 이제. 첫 번째. 예, 2개 나왔죠? 펜 놔두시고. 결, 실률. 400분의 210.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요. 52.5%. 2.5%. 얘는 6월 10일 날 태풍 와가지고 이만큼 수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6월 10일 날 태풍이 안 왔을 때 수확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몇 퍼센트냐? 얘가 잔여, 수, 황량, 비율이고 얘는 아까 제가 몇 퍼센트 했어요? 얘를 계산하면 65분 나와요. 계산 방식 밑에 있으니까 지금 외우실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만 하면 돼요. 65%. 이 의미만 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수학이 감소한 비율 몇 퍼센트? 65에서 52.5%를 빼면 12.5%가 수학이 감소한 비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언제부터 수학이 감소한 비율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부터? 6월 1일부터. 되셨나요?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의 수학이 감소된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날 계산하려면 이때 사고가 없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사고가 없으면 누구에 대해서 평년 결과모지수에 대해서 이만큼 수학이 감소한 것이고 사고가 있으면 수학이 가능한 가지수가 있다 있죠. 그게 기준에서 뭘 뺀다? 수정 분량을 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조건 2번을 보세요. 평년 결과모지수 몇 개 있어요? 6개.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4개. 수정 분량된 게 몇 개? 1개 있죠? 칠판 보시고 사고가 없으면 이만큼 수학할 수 있는 거죠. 6월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사고가 생겼으면 4개에서 몇 개 빼라? 1개를 빼면 3개가 여기서 수학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때 물음 2번에 동그라미 1번
수학 개시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예의죠, 지금이? 6 곱하기 얼마시면 돼요? 0.125.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얘부터 수학이 가능한 거죠? 3 곱하기 얼마? 0.125를 하라. 그 말. 요 문제를 연습을 잘 해두시고,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자녀 수학량 비율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98 빼기 사고일자, 그다음에 사고일자 제곱 빼기 43 곱하기 사고일자 더하기 460 나누기 2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외우실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시험 보기 전에 외우시고 그때까지 제가 여기 다 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자, 6월 10일 날 태풍 때문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6월 10일 날 태풍이 안 불었으면 얼마 수확한다? 태풍 불어서 이만큼 수확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만큼 수확이 증가한 감소한 거예요? 감소했어. 됐을까지? 그럼 언제부터 수확할 수 있는 거? 6월 1일부터 수확할 수 있는 가지의 개수에서 이만큼 수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때 수확을 못하는, 감소했을 때 수확 못하는 거죠, 이제. 수확 못하는 가지의 개수는 6월 1일에 있다가 얘 곱하면 되겠죠, 이제. 6월 1일 날 보니까 이전에 사고 없으면 몇 개? 평년 결과물 있어요. 6개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고 있으면 이때 조사해냈겠죠? 기준이 몇 개? 4개. 수정이 안 된 게 1개. 얘는 전체 가지수. 수정이 안 된 가지수 1개 빼면 수확이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죠? 몇 개? 3개. 예. 물론 단순하게 공식만 그냥 외우셔도 가능해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공부하실 때, 시험 보실 때 공식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를 해놓으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댁에 가셔서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뒤에 문제풀이 2번에 있는 문제는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저랑 나중에 풀 거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2번 정도만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신다. 한 번 이제 복습하실 때 한 번 들으신다 이해되시면 넘어가 보시고 한 번 들었는데 이해 안 되시면 2번, 3번 듣지 마세요. 2번째 들었는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다음에 하면 되니까. 아셨죠? 설날인데 공부해요. 그리고 설날 때 꼭 어디 스터디 카페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면 계시는데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공부 안 돼요. 어차피. 공부도 안 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해요. 쉬시면 됩니다. 푹 쉬시고 2월달에 뵙겠습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